안녕하세요. 움직이는 영소입니다. 병원에 오면 처음에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제 원무과 접수처 직원인데 그 직원이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비보험이 있느냐, 있더라도 100%냐, 90%냐, 80%냐 그런 거를 항상 물어보거든. 나도 병원 가면은 꼭 그거 물어보긴 물어보더라고. 그때 넌 뭐라 그랬어? 내가 뭘 알아야지 대답을 하지. 그러니까 대다수 환자분들이 본인이 실비가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몇 퍼센트 보상을 받는지는 잘 모르고 나 있어요 그것만 알고 그냥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실비보험을 이용해서 이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받았을 때 내가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자는 내용이지. 내가 사실 뭐 굳이 이거를 궁금해하지 않은 게 그냥 가서 사실 그냥 병원비 그냥 내고 또 돌려받는 대로 그냥 돌려받으면 되겠거니 하고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아마 최소 60에서 많게는 80%의 환자분들이 백 선생처럼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그냥 돈 걱정 안 하시고 나 실비 있으니까 치료 꾸준하게 받고 나서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을 때 생각하신 것보다 돈을 적게 받거나 또는 뭐 약관을 얘기하면서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치료 받기 전에 본인이 얼마나 보험회사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거든. 예를 들어볼게. 백 선생이 2017년 4월 이후에 특약으로 실비를 가입했다고 합시다. 근데 때마침 축구하다가 이 태클에 넘어지면서 발목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을 했어. 그래서 실비가 있는 것만 확인하고 나서 맘 놓고 수술병원에서부터 퇴원하고 또 바로 재활병원에 가서 재활하고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또 외래로 도수치료랑 체충격파를 60회 정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 수술 후 재활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 실비가 있느냐 원무과나 담당 의사가 물어볼 거고 병원에서는 실비 있으면 뭐 걱정 없이 보험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치료 받으세요 라고 할 거고 그래서 1회에 12만 원씩 총 60회에 720만 원 정도 내 돈으로 먼저 계산을 해. 그러고 나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더니 내 통장에 50회 비용에 70%만 계산을 해서 420만 원이 들어오고 10회 비용이 한 120만 원이잖아. 그 비용은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돌려준다고 전화가 왔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720만 원씩이나 치료를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뭐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이건 사람 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막 돌지. 그러니까 그럼 뭐 이거 내가 미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딱 환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만 얘기해보자고. 보험이라는 게 깊이 얘기하면 법처럼 되게 복잡해져서 본인이 실비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과연 몇 퍼센트 보장을 받는 보험인 줄 알아야 해. 크게 100%, 90%, 80% 환급을 받는 보험 중에 하나일 거거든. 본인이 이 실비보험을 2008년 5월에서 2009년 7월 안에 가입을 했다면 이분은 100% 환급을 받는 실비보험에 그러니까 보험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보험을 들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보험은 절대 해약하면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노난건에 이때 그럼 가입하신 분들은 그렇지.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 보자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A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100% 환자. 이때는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보통 5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 치료비를 전액 보상을 받았어. 외래로 치료를 받을 때 5천 원만 내면 하루에 10에서 50만 원 정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빡이 쳐서 이 보험 상품을 1년 만에 종료를 해버리고 입원했을 때는 5천만 원으로 딱 제한 외래로는 하루에 20에서 25만 원 제한 거기서도 5천 원이 아니고 90% 그래서 10%는 개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다시 수정을 했지. 근데 2010년 전후에 이 도수치료가 이 실비보험을 등에 업고 전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버린 거. 그러니까 이게 다 고스란히 보험사에 부담이 되었던 거지. 그래서 자료의 C처럼 2013년 이후에는 개인 부담을 무려 20%로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100%, 90%, 80% 이렇게 달라진 거를 그래서 얘기한 거구나. 그치. 그러다가 이 D처럼 2017년 4월 이후에는 도수치료, 체충격파, MRI 등 최근 의료비 증가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 대표적 비급여 치료들 아예 기본 약관에서 빼고 따로 돈을 줘서 들어야 하는 선택형 특약으로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많이 아쉬운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근데 뭘 알아야지 뭐 아쉬운지 아닌지도 사실은 알았을 텐데. 이제 환자인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실제 이제 나한테 도수 치료를 받은 환자분의 영수증을 이용해서 방금 본 그 자료의 A부터 D 시기에 보험을 든 환자의 경우로 환산을 해서 얼마큼 보험사한테 돈을 받고 또 뭘 주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오케이. 이 영수증에 나와 있는 102,400원을 이해하기 쉽게 10만 원이라 계산을 하고 100% 환급을 받는 이 A 케이스의 환자라면 얼마를 내야 할까? 개인 부담금 5,000원을 뺀 95,000원을 보험회사에서 나중에 환급을 받는 거지. 근데 5,000원 본인 부담금은 왜 내는 거야? 아, 이거는 이제 보험의 약관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100% 환급인데 5,000원은 내가 자기 부담으로 우리가 보험회사랑 가입자가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갈 때마다 5,000원씩 제외를 해야 돼. 그 자동차 보험의 액세스피 같이 그렇지. 이제 자동차 수리 맡길 때 얼마 뭐 그런 최소 금액 줘야 되는 거? 그렇지. 90%를 받는 B케이스 환자라면 하루에 25만 원에서 20만 원 내에 의료 비용 처리가 되면 의원은 만 원, 병원급은 15,000원, 종합병원은 2만 원을 본인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환급을 받으니까 우리 병원은 병원급이니까 10만 원에서 15,000원을 뺀 8만 5천 원을 받게 되는 거지. C케이스인 80% 환자를 보면 10만 원에 20%잖아. 그래서 2만 원을 제외한 8만 원을 받게 돼. 본인 부담금이 또 뭐 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이렇게 의원이나 다 왜 다른 거야?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큰 병원에 가면 갈수록 진료 받는 비용이 커지잖아. 검사하는 비용도 커지고 진료 받는 기계도 비싸고 더 어려운 치료를 하게 되니까 보험비도 오르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는 또 부담금을 조금씩 올린 거지. 그러니까 뭐 큰 병원 자주 가지 마라 이런 거. 뭐 결국 얘기하면 그거지. 마지막으로 아직 얘기를 안 한 100%에서 90,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 그 다음 실비 변화를 얘기해 줄게. 2017년부터 특약으로 바뀐 D케이스 환자들인데 급여 비용인 2만 원에 10%인 2,000원, 비급여 비용인 8만 원에 30%, 무려 30%의 비용을 뺀 5만 6천 원 정도, 그렇게 해서 7만 4천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는 거지. 이게 하루치라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근데 도수치료를 한 번, 두 번 받는 게 아니잖아. 최소 5회에서 많게는 100회 이상 받는데 예로 지금 보는 이 자료는 내가 실제로 봤던 환자가 도수치료를 3일 받은 영수증이거든. 그래서 하루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순수하게 도수치료, 비급여의 도수치료만 16만 원씩 하루에 받으신 거거든. 근데 이게 그래서 하루에 16만 원을 납부하셨잖아. 이게 3일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3번에 48만 원. 그럼 보험회사의 퍼센트가 100%면은 46만 5천 원, 90%면 43만 5천 원, 80%면 38만 4천 원을 받게 돼. 근데 도수치료가 특약인 사람이면 33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가격 차이가 꽤 부담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꼭 본인이 몇 퍼센트 실비 적용이 되는지 정도는 병원 오기 전에 알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야. 뭐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아까 뭐 A부터 D 케이스까지 나눈 걸 보게 되면 본인이 가입한 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럴 거 필요 없고 그냥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나 병원 가는데 실비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면 알아서 다 얘기를 해줘. 근데 가입 시점이 그 연도에 포함이 돼 있더라도 이게 환급금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보통 이게 금융상품 같은 경우,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연도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그 보험의 전체적인 약관을 크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도만 알고 있으면 거의 대다수 큰 룰에서는 비슷해. 거기서 약간 본인의 선택 특약이 틀릴 뿐이지 기초 그 약관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나도 조만간 실비를 아직까지 써본 적은 없지만 이제 빨리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겠구만. 축구하다가 다치면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아프고 그러면 전화하고 병원에 가는 게 좋지. 마지막으로 본인이 실비가 100%, 90%라고 너무 함부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또 이런저런 비싼 비급여 치료들을 의료 쇼핑하듯이 하지는 마세요. 이게 교통사고 보험이랑 비슷해서요. 너무 실비를 믿고 의료 쇼핑을 하시면 환자분이 보험회사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 만기가 되시거나 갱신을 하실 때
교통사고 많이 내신 분들 교통보험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이 보험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진짜 아프셔서 도수치료나 재충격파 치료 등을 받으시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보험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비싼 치료 받으시면 나중에 뭐 페널티가 있다거나 환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받으시더라도 절대 쫄지 마시고요. 병원 원장님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자신 있게 치료 받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보험회사 쪽인 금융감독원과 환자 쪽인 의사협회가 이런 일로 2017년에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의사협회가 승소해서 실비보험 환급을 환자분이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다만 이 실비보험은 2017년 4월 특약, 그 D번 케이스죠. 그걸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거의 다 질병 발생 후 365일, 1년간 약 180회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017년 4월 특약을 가입한 환자들은 질병 발생 후 총 보장 한도 350만 원 이내, 1년에 50회로 보장이 제한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치료 받으시기 전에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치료 비용 및 횟수 제한에 대한 얘기를 꼭 참고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움직임연구소의 피드백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